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자, 평형으로 완주는 할 수 있지만 속도가 안 나오는 분들, 자세에서 어떤 문제로 추진력이 나오지 않을까요? 선수들의 평형 자세를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엉덩이가 수면 근처에 있다는 사실. 평형은 몸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쏟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몸이 물속에 너무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올라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항상 수면 근처에서 쭉쭉 앞서가는 평형을 하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 현실이죠. 지금부터 중급반 평형을 어떻게 개선해야 상급 평형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평형은 좋습니다. 모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쏟아 전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너무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해야 할까요? 어깨가 물속에 잠기는 평형은 그 저항이 더 커지는데요. 평형은 팔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 속에서 당기는 동작, 글라이딩까지 모두 해결해야 됩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리커버리 동작이 없다 보니 다른 영법에 비해 가장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비교적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내 혼자 평형한다고 저항받는 것이 아니죠. 남들도 다 똑같이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거 추진력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팔을 당겼을 때 어깨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정지된 사진 선수의 어깨가 물 밖으로 상당히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몸이 이렇게까지 나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추진력입니다. 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몸통의 에너지가 속도를 만들어 내는데요. 무작정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이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전달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측 사진의 회원님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인과 선수의 근력과 기술적 문제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1번 회원님이지만 이제는 상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에너지를 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어깨가 너무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 실제 어깨가 물속에 갇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가 수면과 비교했을 때 너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추진력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하체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겨우 물 밖에 나오게 되는데요. 당기는 팔의 근력과 킥의 추진력이 적절한 속도를 만들어낼 때 우리의 몸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글라이딩을 하는 순간 엉덩이가 수면 가까이 있을 경우 몸이 물 밖으로 나오기도 편하며 물의 저항도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본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완주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편하게 더 빠른 평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엉덩이를 어떻게 하면 수평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상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자, 지금 2번 현님의 글라이딩을 일단 보겠습니다. 즉 팔이 찌르는 동작에서 팔꿈치가 지금 완전히 펴지 않고 있습니다. 평형은 다른 영법에 비해서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 저항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살짝 구부러지는 팔꿈치, 팔을 쭉 앞으로 뻗는 동작을 글라이딩, 한국말로 활강한다 또는 미끄러지다,
되겠습니다. 자, 둘 다 글라이딩 하는 상황이지만 선수는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이기 위해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님은 팔을 쭉 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지만 이게 마음처럼 쉽게 움직여주지를 않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평형킥의 추진력이 약하다인데요. 물을 뒤로 밀어내는 발차기가 약하다 보니 몸이 가라앉기 전에 팔을 당기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글라이딩을 제대로 뻗지 못하고 숨쉬러 나오기 위해 머리가 얼른 물 밖으로만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평형킥을 차고 난 뒤 뭔가 허전하신지 이 킥이 누르는 동작이 자꾸 나오는데요. 사실 이 평형킥의 기본기 부족으로 설명이 됩니다. 발바닥으로 물을 제대로 쓸어 몸이 쭉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다리가 결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뻗는 글라이딩의 이 불안한 원인을 평형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발목과 고관절의 선천적 유연성이 평형킥을 좌우하게 되며 그 노력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평소 킥판을 잡고 발바닥으로 어떻게 하면 물을 제대로 쓸어 담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형의 악순환은 대부분 평형킥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루 날 잡아서 킥판 잡고 평형킥 열라 해야 됩니다. 발목이 좌우로 꺾이는 유연성, 그리고 무릎의 각도를 조절하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원활할 때 무릎을 좁혀 차는 상급 평형 기술 윕킥을 통하여 평형의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평형 조건은요, 너의 최대 속도 70% 이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느리게 할 때와 빨리 평형할 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평형의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일까요? 자, 평형은 원래 엇박자 시스템으로 움직였을 때 가장 효율적이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완주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형, 어느 부분에서 속도를 저하시켰을까요? 스탑!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팔을 당겨 모으면서 다리도 같이 구부리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다리 차면서도 팔도 같이 뻗을 거야 하는 이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평형을 배울 때 이 부분에서 가장 혼돈을 느끼는데요. 팔 당기고 찌를 때 킥도 같이 해주면 편하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뒤에는 추진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스탑! 팔을 당기면서 다리가 동시에 구부려졌다.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은 이 큰 허벅지에 부딪히게 해요. 안 그래도 느린 평형의 속도가 더 저하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팔 동작 글라이딩 후에 찰나의 순간 그 평형킥을 차야 되겠습니다. 글라이딩 이후 킥을 차는 이 엇박자 시스템으로 움직이니 몸이 수평이 된 순간 발차기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뒤로 당기는 물의 저항들이 허벅지에 닿지도 않고 최소한의 저항과 최대의 추진력을 만들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팔과 다리를 따로 놀아야 한다는 것이 괜히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엇박자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천천히 여유를 갖고 글라이딩 후 킥을 계속해서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평형킥이 안정적으로 찼을 때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매번 킥하는 순간 몸이 가라앉으면 여유는커녕 나 살기 위해 바빠 머리가 빨리 나오는 평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킥판 잡고 평형킥 연습은 물론 헤드업 평형까지 평형과 관련된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머리가 물 밖으로 편안하게 나오려면 킥도 잘 차야 되고 소나기에 물도 충분히 잡혀야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평형킥을 찰 때 발바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은요, 확연히 눈에 띄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평형할 때 우리의 속도가 느린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는 잠겨있는 어깨. 평형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 즉 정지 상태에서 그 속도까지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일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어깨가 수면 밖으로 일정 이상 나와져야 앞으로 나아가는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으니 물의 저항을 효율적으로 뚫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엉덩이는 수면 가까이 있어라. 즉 하체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을 경우 물의 저항도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수면 위로 올라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힘을 위로 많이 쓰면 속도는 저하되겠죠. 셋째, 글라이딩 팔꿈치를 완전히 뻗어라. 글라이딩을 유선형에 가깝게 만들어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뒤로 당겨주는 동작이 아니라면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줘야 하는데요. 팔꿈치를 최대한 앞으로 뻗어 기다려주는 습관을 만든 뒤에 점진적으로 속도를 올려봐야 됩니다. 넷째, 평형킥, 발바닥으로 물을 쓸으라. 간혹 평형킥을 복숭아뼈로 물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복숭아뼈가 처음에는 개입이 되지만 중간과 피니쉬 지점에서는 발바닥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발바닥으로 쓸어야 되는지 그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팔과 다리는 따로 놀아라. 처음 평형을 시도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글라이딩과 동시 평형킥을 차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강사쌤이 봐주지만 점점 실력이 쌓이면 엇박자로 바꿔야 되는데요. 팔과 다리가 따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지만 향후 평형킥에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박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평형킥이 안정적으로 찼을 경우 엇박자 시스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인을 쭉 봤는데 결국 이놈의 평형킥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한들 무릎이 아프거나 수술 후유증이 있으면 연습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형킥이 힘든 분들은 시간에 쫓겨 그냥 저병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원인을 알고 평형을 할 때와 모르고 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항상 나는 평형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